1970년 12월 한덕수는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학업과 병행하여 행정 전문성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1971년 5월 육군에 입대한 그는 1974년 3월까지 행정병으로 복무한 뒤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잠시 관세청에 복귀하였다가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경제정책 실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제학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84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2년 행정인사 교류를 통해 성공부로 옮기게 된 그는 통상협상 관련 실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조정과장과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며 국가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출 중심 경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실무 관료로 활동하였습니다. 1990년에는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으로 승진하여 공업발전법 제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경제개혁과 세계화 전략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통상 및 산업정책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한덕수는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에 임명되며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가통상정책의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994년 5월 비서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1급 관리관으로 승진하여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쳤고 같은 해 12월에는 통상무역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96년 12월에는 제11대 특허청장에 임명되었으며 1997년 3월 통상산업부 차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차관 재임 중 한국은 아시아 외환 위기의 충격에 직면하였고 정부는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한덕수는 통상산업부 차관으로서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조율을 담당하며 위기대응 전략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 국제무역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시장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외교통상부 산하의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 직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덕수는 초대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하며 한국의 통상전략을 총괄하였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과 주요국과 통상분쟁 조정이 그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2000년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자 중국은 보복 조치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른바 마늘 협상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한덕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고 수개월의 협상 끝에 양국은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연장과 관련된 비공식 합의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이 크게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협상에 책임을 지고 본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한덕수를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산업연구원 원장을 거쳐 참여정부에 합류하였고 각 부처 간 정책 조율과 국정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총괄하였습니다. 2005년 3월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한국경제정책의 실질적 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 성장 잠재력 확대, 재정 건전성 유지 등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고 제도개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관여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임하면서 그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잠시 수행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부총리직에서 물러났고 곧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정부 측 총괄 기획자이자 대외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언론에서 FTA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38대 국무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정권 말기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 FTA 국내 이행 대책 마련과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또
또한 규제 개혁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며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는 한덕수를 제23대 미국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외교 통상 분야의 경험과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주미대사 재임 중 핵심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미국 의회의 비준을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협정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되었으나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가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한덕수는 미국 내 주요 정치인, 경제단체, 정책, 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11년 미국 의회가 협정을 비준하면서 그는 실무 책임자로 외교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 2월 대사직에서 물러난 그는 같은 해 한국무역협회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재임 중 그는 수출 확대, 무역 실무 교육 강화,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추진하였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여수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 고문,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위원장,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 공익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기업 자문을 맡았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정유회사 S오일의 사회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고문료는 2022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경제 위기와 외교 안보, 불확실성,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인물로서 그를 선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그는 국회 인준을 통과하며 제48대 국무총리로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만 72세로 역대 최고령 국무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는 국정 운영의 조율자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물가 안정과 수출 증대,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혁신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은퇴 공무원을 저임금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은 애국페이 논란으로 이어졌고 해당 사업은 채용 미달 사태를 겪으며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노인 돌봄 확대 등 약자 복지를 국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아동과 청년층을 위한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로서 그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를 주재하며 정책 이행을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야당의 강한 견제,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의 복합 요인이 정책 추진에 제약을 가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 성과가 국민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전국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정질서가 큰 혼란에 직면하였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의 대응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가면서 2025년 5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출마 선언에서는 국익 우선의 실용 행정과 정치 시스템 개혁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임기 단축과 개헌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설치한 뒤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년 차에는 조기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자진 사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완수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자신은 오랜 행정 경력으로 정당 정치와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세 분쟁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통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협상에서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정치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도 주요 의제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경쟁자를 포함한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덕수는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방식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입당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9일 국민의힘은 기존 후보였던 김문수 대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힌 반면 김문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후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을 제기하였고 김문수는 이러한 행위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나서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 부결로 2025년 5월 10일 한덕수는 국민의힘 후보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